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미국 텍사스주의 국경도시 엘페소라는 곳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면적은 뭐 서울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큰 한 670제곱킬로미터인데 인구는 네. 뭐 이 도시 자체는 한 70만 명도 안 되는 것 같고 주변 좀 광역도시권 이 도시 주변 합쳐도 한 90만 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여기 텍사스 하면 뜨거운 태양. 그렇죠. 네. 저기 선시티라고 많이 불린대요. 근데 네. 멕시코랑 딱 붙어 있어서 보더랜드, 그러니까 국경지대 그렇군요.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네. 이 엘페소라는 이름 자체가 스페인어인데. 예, 네. 이게 스페인어로 패스, 통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엘페소에 화제가 되는 뭐 문제가 네, 있나요? 화제가 있죠. 요즘 이 도시가 미국 내에서 약간 좀 체면을 굉장히 세웠다고 하는데 오, 그래요. 또 BTS의 북미 투어가 이 도시에서도 열립니다. 뭐 여러 곳이 열지만 예. 그중에 하나를 이름을 올렸는데 뭐 그래서 5월 초에 공연하는데 벌써 뭐 숙박비 올라가서 난리다 이런 현지 언론 보도들 나와요. 네. 그래도 또 은근 이 도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예. 우리가 로스앤젤레스나 라스베이거스나 도쿄 이런 도시들하고 지금 같이 이름을 올린 거다. 네네. 이거 뭐 기뻐하는지도 방송 보도를 찾아봤거든요.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엘페소가 사실 엘페소가 뭐 미국에서는 그래도 좀 알려진 데라고는 해도 사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도시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떻게 유치했느냐 뭐 그 비결을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오. 전문가들 그런 코멘트 인터뷰들도 나오더라고요. 뭐 비법이 있었나요? 어떤 이유였나요? 이게 이 도시에서 물론 옛날에 네. 뭐 롤링스톤즈라든가 뭐 유투라든가 공연한 적이 있긴 했는데 작년에 콜드플레이가 작년 6월달에 여기서 공연을 했어요. 여기에 그 선볼 스테디움이라는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그때 이틀 동안 하면서 그 콜드플레이가 9만 장 넘는 티켓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공연을 했고 이 선볼 스테디움 자체는 이 엘파소 텍사스 대학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경기장이고 또 되게 오래된 미식축구 경기장인데 네네. 뭐 지금 시설은 많이 이제 고쳤지만 이제 여기서 BTS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 그러면서 이 콜드플레이 공연이 우리도 이제 대형 공연이고 이런 거 유치할 수 할 수 있다라는 있구나. 좀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하고 그리고 또 BTS 팬들은 다들 아는 내용인데 네. 콜드플레이랑 BTS가 워낙 친합니다. 그렇죠. 예, 네, 같이 그래서 노래도 발표했고. 예, 네. 그래서 그 콜드플레이의 리더 그 크리스 마틴이 네. 이제 다리 역할을 좀 해줬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대학의 그 행사 담당 이사 호르에 바스케스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이제는 엘페소를 그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공연 지도에 올렸다. 와. 이제 전 세계가 엘페소를 알게 됐다. 이러면서 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렇군요. BTS 덕분에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건데 음. 엘페소 어떤 도시인지 궁금합니다. 인류가 살았던 흔적은 뭐 1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 이름에서 스페인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스페인에 이제 지배를 받았던 땅이죠. 네. 그래서 원래 뭐 옥수수 키우면서 살던 부족들이 있던 곳에 16세기 말에 이제 스페인의 점령 부대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누에바 에스파냐 신 스페인이란 뜻이죠. 그런 스페인 영토의 일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별개의 나라들이 되면서 네. 또 요 지역을 놓고 각축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서는 뭐 잠시 동안이지만 뭐 텍사스 공화국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미국 네. 역사에 나오는 그랬다가 1845년에 텍사스가 이제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이제는 그 스페인계가 아니라 미국인들도 이 지역으로 가고 그랬는데 계속 분란이 일다가 1850년 타협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엘페소는 그 결국은 미국 땅이 미국으로.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딱 붙어 있는 곳이잖아요. 예. 멕시코하고 예. 미국이. 멕시코 출신 사람들이나 뭐 스페인어권 히스패닉들 아무래도 좀 많이 살겠네요. 예, 많죠. 여기는 그 2020년 추정치를 보니까 인구 80% 이상이 사실 히스패닉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에 그 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강, 리우그란데 예. 강. 이게 멕시코의 그 시우데드 후아레스라는 곳하고 엘페소 이 두 도시는 사실은
하나의 도시여야 맞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리오그란데 강을 기점으로 한쪽은 멕시코, 한쪽은 미국. 그래서 미국이 엘파소가 미국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도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민족적이나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두 도시가 아주 깊숙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엘파소하고 그다음에 미국 뉴멕시코 주에 있는 라스크루세스라는 도시하고 네. 그다음에 멕시코의 시우다드 후아레스 이 세 개의 도시가 네. 일종의 그 트리플 대도시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개의 도시가.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없었지만 이제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이게 되면서 멕시코의 국경지대에 그 공장들이 많이 생겼는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소비재 공장들 네. 그 또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시우다드 후아레스고 그래서 이 세 도시 권역을 합치면 뭐 인구 한 270만 정도의 산업 지역이 됐는데 네. 최근에는 이 엘파소가 그 뭐 반갑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뭐 한 10여 년 사이에 미국 기업들의 콜센터 원래 인도 필리핀 이런 데 많았다고 하는데 이 지역도 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군요. 또 여기에 포트블리스라고 미군 기지가 있어요. 이런 국경지대 군사 거점들이 있어서 좀 방위 산업체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요즘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볼 때 국경 도시라고 하면 여기도 좀 뭔가 심상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BTS로 좀 국뽕 돋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조금 우울한 이야기로 가봐야 될 것 아무래도 같은데 그렇죠. 이 국경지대라는 특수한 지리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엘파소에서는 뭐 텍사스의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해도 이제 연방정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활동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DEA라고 불리는 그 마약 단속국 네. 하고 국경 순찰대가 뭐 여기에 거점 두고 특수작전을 벌인다든가 그다음에 이 마약 단속국하고 다른 연방정부 기관들이 함께 운영하는 뭐 엘파소 정보센터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또 연방 법무부하고 미 군이 같이 하는 뭐 북부 합동부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예. 아 그리고 ICE 빼놓을 수 없죠. 예 지금은 요즘 뭐, 참 예. 너무 좀 끔찍한 일 많이 일어나는데 예, 이민세관 단속고. 예. 그래서 그 BTS 공연 유치한 그 바스케스라는 사람은 친절함과 관대함 협력적인 문화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 엘파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그 이민자 사냥 속에서 계속 좀 사람들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이 사태가 점점 확산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반발도 심하잖아요. 네. 엘파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이달 3일에 여기 캠프 이스트 몬테나라는 수용 시설이 있어요. 네. 이민자 구금 시설이에요. 추방할 대상으로 붙잡아들인 사람들을 가둬놓는 곳. 네네. 여기서 이달 초에 그 55세 쿠바 남성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현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부검 보고서에 네. 목과 몸통 압박에 의한 질식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이 아이스 쪽에서는 아, 이 사람 원래 범죄자였어 라면서 소란을 피워가지고 격리실에 갇혔다가 지병으로 숨졌다 이렇게 했는데 의혹이 계속 제기되니까 아, 이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거였다라고 했는데 이 엘파소 지역 검시관이 살인이다 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스가 살인을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들 부랴부랴 추방하려는 것을 또 이 엘파소 지역의 연방법원 판사가 사건도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추방 일단 막았고 근데 이 포트 이스트 몬테나라는 이 시설이 어떤 거냐면 그 미군 기지 안에 있어요. 네. 근데 수용 인원이 한 5천 명 규모여서 지금 현재 미국 최대 이민자 구금소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뭐 추방하려고 단속해서 구금 인원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작년에 12억 달러 정도 들여서 이 시설을 짓고 나서 지난해 8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급했는지 사람 계속 잡아들이고 가둬둘 곳이 모자라니까 네. 시설이 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운영을 시작을 했고 그 후 지금 뭐 넉 달여 동안 이곳에서 이 쿠바 남성이 여기서 사망한 게 세 번째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지난 14일에도 34살 니카라과 출신 남성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미네소타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텍사스로 보낸다 할 때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어. 미니애폴리스에서 이 엘파소까지 2,200km 정도 되더라고요. 뭐 계산해 보니까 서울에서 홍콩 거리보다도 멉니다. 사실 미국 땅덩이가 워낙 크다 한 보니까. 나라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미네소타에서 끌려온 이들도 상당수가 여기 갇혀 있는데 그
미네소타에서 그 아이스 총격에 숨진 그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네, 네. 특히 먼저 숨졌던 그 여성 르네 굿 여성 살해 사건 뒤에 이 엘파소 구금시설 부근에서도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어요. 네. 그러던 차에 여기 갇혀있던 쿠바인 남성이 죽으니까 이 아이스 측에서는 여기 갇혀있던 사람들 중에 미네소타에서 붙잡아온 사람들은 면회 금지. 좀 말이 안 되죠. 뭐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근데 아무튼 이 시설이 준비도 안 된 채로 이제 개소를 하고 네. 너무 열악하고 그다음에 뭐 성학대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네. 이제 이 지역에 히스패닉 언론들 많거든요. 이런 그렇겠죠. 언론들은 네네. 그 왜 영화 빠삐용에 나오는 그 알카트라스 감옥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감옥을 텍사스의 알카트라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사진을 보니까 천막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에요. 근데 뭐 아파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학대당하거나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제일 큰 곳이긴 하지만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다른 주들에 있는 아이스 구금 시설들도 계속해서 지금 인권단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도 반발하겠는데요. 주민들도 이 앞에서 시위도 하고 네. 또 이제 이민자들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온 단체들 성명 내고 국토안보부가 그 국토안보부 관련 법규조차도 전부 다 위반하고 있다. 이 시설은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뭐 듣지 않죠. 오히려 엘파소의 다른 지역에 더 큰 구금 시설을 짓겠다는 거예요. 새로 짓는 곳은 뭐 최대 8,500명까지 가둘 수 있는 규모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당국은 반발이 일어날 게 뻔하니까 뭐 장소건 뭐 절차건 간에 밝히지 않고 있지만 네. 작년 말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국토안보부에 이 구금시설 건설 관련된 계약 초안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어요. 네. 물론 텍사스를 비롯해서 뭐 버지니아, 애리조나 등등 여러 곳에 주로 이제 물류 창고가 원래 있는 지역 예.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뭐 추방 예정자들을 가둬두겠다. 그래서 시설을 뭐 20여 곳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 아이스에 추가로 배정한 예산이 이제 750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그 중에 한 450억 달러는 구금 시설 새로 짓는 데 쓰고 300억 달러는 단속 활동에 쓰겠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아이스에 이런 그런 무차별적인 행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네요. 돈을 거기다 갖다 계속 퍼부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예산 법안의 이름이 One Big Beautiful 법안이에요. 예, 크고 아름다운 미국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이제 계획대로 구금시설들이 다 지어지게 되면 무려 8만 5천 명을 가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엘파소에 캠프 하나 더 짓겠다라는 계획은 이제 그 거대한 구상의 일부일 뿐인 거죠. 너무나 많은 생각이 오가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그쵸. 해야 될지 예, 모르겠어요. 예. 이게 뷰티풀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구금 시설이 미국에서는 이제 민영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민간에서 관리. 이것도 사실 참 문제인 거죠. 미국은 교도소도 민영화되어 그렇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의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이런 구금 시설들은 단속 활동에도 불법이 많고 또 거기서 가둬놓는 것에도 불법이 많고 그 과정에도 또 구금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이 과정에서도 그렇죠. 불법적인 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참 저도 이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참 역설적이고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이 미국의 그 옛날에는 인디언이라는 약간 좀 비하적인 의미로 불렸던 네.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 원주민 부족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원주민들은 뭐 기업 활동을 하거나 원주민 자치 지역과 관련된 무슨 경제 활동을 할 때 일종의 그 어퍼머티브 같은 조치 그래서 좀 특혜적으로 이렇게 배려해 주는 조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계약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규모는 작지만 그런데 이 구금 시설을 짓는 것과 관련한 계약에 이 원주민 건설회사들이 많이 좀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멀리 그 알래스카에 있는 원주민 건설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일종의 그런 부족 계열 기업들인 거예요. 이런 데들이 구금 시설을 짓는 이제 건설 계약을 수주한다든가. 사실 이 원주민 기업들이 그 엘파소의 아이스 시설 운영을 전부터 좀 관여를 해왔대요. 그래서 뭐 경비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네. 맡아왔는데 이제 원주민들이 이민자 추방에 편승을 해서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니냐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기업들이 결국 계약을 철회했고 어떤 원주민 공동체는 주민들의 회의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렇기도 했는데 사실 이 원주민들이야말로 미국이란 땅을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한테 빼앗긴 원래의 주인들이었는데 지금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했고 근데 그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라고는 해도 이제 백인 정부와 손을 잡고 다른 이주민들을 내쫓는 것에 이제 가담하는 이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엘페소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 네. 이게 사실 텍사스 같은 경우 히스패닉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네. 트럼프 정부 일기 때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증오 선동을 하니까 그때도 굉장히 2019년에 그 증오 범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엘페소의 월마트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히스패닉 등 총기 난사에서 한 50여 명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석양의 무법자라는 영화 우리나라에서 많이 네. 1965년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거 네. 그 배경이 바로 엘페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네. 태양의 도시. 근데 지금은 아이스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고, 근데 이 도시가 이제 관대한 선시티가 될 수 있을지 좀 BTS가 이 도시 사람들에게 아, 그러네요.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또 새로운 시설을 이렇게 굳이 지어야 지금 벌어지는 하나.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몇십 년 동안 알고 있었던 네. 미국이라는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거기에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 이게 켜켜이 쌓여오다가 지금 이런 그렇죠. 식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최대 8,500명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더 하겠다는 더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거고 그 정도 급의 큰 거 7개 뭐 작은 거 16개를 미국 전역에 짓겠다. 그래서 예. 그만큼 더 많이 가둬놓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이미 그 교도소들 이런 거를 그 중미 국가들로 이전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네. 진짜 미국이 어디까지 갈 건지 참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